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문자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문자열을 뭐 합치고 그리고 문자열을 뭐 이렇게 여러 개 출력을 하고 뭐 등등의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 요 이론 시간이 끝나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문자열에서 인덱싱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C 언어를 좀 공부를 하셨다, 아니면 자바라는 언어를 좀 공부를 하셨다 라고 하면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배열,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열을 우리가 조금 상기시키시면, 물론 이걸 공부하신 분들을 전제하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셔서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근데 이걸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인덱싱이라는 내용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죠. 자,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자, 문자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파이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T만을 이렇게 추출하고 싶어요. 그죠? 아니면 N만 이렇게 추출을 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열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하나의 그 일종의 예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뭐 하나의 문자만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두세 개를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덱싱이란 문자열에 이 대괄호가 옵니다. 대괄호를 붙여서 여기에 대괄호 사이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0. 배열도 항상 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뭐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가르치다 보면 배열에서부터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메모리 주소가 나오고 할당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수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할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이 붙어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배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0번부터 여기는 이제 n-1이 되는 거죠.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문자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랭이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거 파이썬 같은 경우는 0, 1, 2, 3, 4, 5라는 인덱스가 붙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열 배열이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러한 배열들은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개수를 세하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6개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랭 하고 파이썬을 딱 넣으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이 6이죠. 그죠? 그래서 -1을 하면 끝 인덱스는 항상 n-1이 돼서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헷갈려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0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다수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는 인덱스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인덱스는 문자열에 포함된 각각의 문자에 매겨진 번호이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 파이썬에서 이제 각 문자의 인덱스는 이렇게, 자, 파이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P, Y, T, H, O, N 이렇게 있다면 P는 항상 0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씩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고 마지막에 얘는 항상 n-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룰입니다. 룰. 공식이에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자의 인덱스는 0이다.
항상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떤 언어든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자는 1이고 세 번째 문자는 2가 된다. 인덱스에서 헷갈리는 것이 바로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인데, 뭐 여러분들 뭐 0부터 시작한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접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울러 이거는 인덱스를 음수로 나타내는 경우는 자바나 C에는 없어요. 타 언어에는 없는데 파이썬만의 특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덱스가 음수가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 인덱스는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어차피 0은 0 마이너스 0 이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쓸 경우가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이건 n-1의 공식이 성립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만 해 두시면 되고, 이거를 가지고 뭐 딱히 저도 이 음수를 가지고는 뭘 해본 적은 없는데 때에 따라서 다른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한 경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음수로 인덱스를 나타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수로 시작하는 인덱스의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덱싱에 이어서 이제 이 코드인데요. 자, 워드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 파이썬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자, 우리 0번째 인덱스 P다, 그죠? P니까 요렇게 인덱스를 주면 이게 이제 P라는 요렇게 P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자, 다섯 번째 n-1이다, 그죠? 요 놈이다, 그죠? 그래서 n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이 인덱스 0은 P라는 문자이며 인덱스 5는 n이라는 문자다 하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n-1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배열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뭐 앉아서 떡 먹기고요, 누워서 떡 먹기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워드에 지금 분명히 파이썬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놈의 길이는 뭐예요? 6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는 5까지 밖에 없어요. n-1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워드 50을 출력을 해라. 50번째 방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돼 보니까 여기 50번째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자바나 C나 뭐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제가 막 이렇게 배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주고 이러면 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에러들이 바로 out of index라는 그러한 예외를, 즉 에러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인덱스 에러라고 뜨죠, 그죠? 그래서 string 문자열 인덱스가 range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야, 6개의 방밖에 없는데, 그리고 문자열의 마지막 인덱스가 5인데 50이라는 방이 어디 있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우리가 자바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string index out of range라는 게 뜨면 방의 참조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에 해당하지 않는 수를 입력을 하면 위와 같이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는 에러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실제 워드라는 곳에다가 파이썬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워드 제로 번지, 제로 인덱스 P죠, 그죠? P에다가 이렇게 C라는 문자를 대입을 했단 말이죠. 그죠? 대입을 했는데 타입 에러 str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무슨 뜻입니까? 스트링 객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뭐 아이템, 어떠한 아이템을 할당하는 걸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C나 자바나 이런 언어들에서는 이게 허용이 됩니다. 이게 허용이 돼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한번 작성된 문자열은 시어머니가 와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위와 같이 0번째 인덱스에 문자를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해진 문자열은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왜 이거는 자바나 C 언어를 문법들을 왜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안 받아들였는지는 그거는 저도 의문입니다. 이게 이제 자바나 C에서는 되거든요. 예, 되는데 왜 안 받아들였는지는 그거는 이걸 만든 그 사람이 알고 있겠죠. 반도 귀로스 섬인가요? 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받아들이기 싫었나 보죠. 파이썬에 특화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죠? 여튼 중요한 거는 파이썬에서는 한번 작성된 문자열은 변경이 불가능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방금까지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구조인데요. 이거는 자료 구조인데 데이터 타입인데 이것도 일종의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인데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리스트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바 언어에서 보면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벡터 이런 것들이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종류의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리스트 가져와봐, 상품 목록 리스트 가져와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이런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리스트. 파이썬은 여러 개의 값을 모아서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 리스트는 목록 또는 일람표라고 할 수 있고, 리스트는 대괄호 안에 값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고요. 값과 값 사이에 콤마를 찍으면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쇼핑 리스트 해가지고요. 여기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치고 여기에다가 밀, 에그, 치즈, 버터 그리고 크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스트링 배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배열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우리가 앞서 봤던 뭡니까? 문자열도 0부터 인덱스를 시작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이렇게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쇼핑 리스트를 때려버리면 출력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아주 유용합니다.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 리스트를 우리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들을 나중에 불러들이고 뭐 만들고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리스트라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 항목을 삭제하거나 교체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먼저 파이썬의 리스트 안에 저장된 항목들은 인덱스와 같이 이렇게 항목 샵 0, 항목 샵 1, 항목 샵 2 뭐 등등으로 항상 리스트의 인덱스도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 번에 저장을 하고 한 번에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 타입, 자료 구조, 데이터 타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리스트의 우리는 번호를 가지고 특정한 항목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번호가 인덱스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쇼핑 리스트에서 넘버 2 뭐였습니까? 앞에 한번 돌아가 보면 넘버 2는 바로 이거는 0, 1, 2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하니까 치즈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아래와 같이 항목 변경도 가능하다. 문자열은 안 됐어요. 그죠? 문자열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었죠. 근데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있었던 게 치즈였다. 그죠? 치즈라는 방에다가 애플을 이제 문자열을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 리스트 찍으니까 자, 밀크, eggs, 그 다음에 여기 치즈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애플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버터, 크림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문자열은 이거 안 된다 했어요. 그죠? 문자열은 안 되는데 이 리스트는 가능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해됩니까? 요게 이제 리스트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던 문자열의 이전 시간이 아니죠. 앞에서 봤던 거죠. 인덱싱 기법에서 조금 차이점을 보이더라 라는 것이죠. 자, 리스트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썬 튜터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이 파이썬 튜터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튜터는 우리가 튜토리얼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타 언어들도 마찬가지지만 도큐먼츠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도큐먼츠는 뭐 엄밀히 말하면 뭐 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뭐 등등을 이제 이러한 자바도 자바닥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좀 뭐 다른 거에는 뭐 또 MSDN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뭐 근데 파이썬은 직접 튜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큐먼츠는 소스 코드를 설명해주는 문서이고요. 도큐멘트는 소스 코드보다는 그냥 함수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문서이고요. 근데 이 파이썬 튜터는 우리가 접속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Visualize Execution이라는 그러니까 실행시키면 어떻게 실행이 된다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쇼핑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Visualize Execution이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자 프린트 아웃풋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글로벌 프레임 해서 쇼핑 리스트 여기에는 자 리스트 타입이다. 리스트라는 객체다. 그리고 0번째 방에는 밀크, 첫 번째 방에는 eggs 이렇게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프로그램을 하시다가 이거는 어떻게 동작을 하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따라 들어가 보죠. 여기에는 제가 눌렀어요. 그래서 누르고 여기 가면 이러한 화면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렇게 파이썬 튜터라고 이렇게 저도 바로가기를 만들어 놨어요. 즐겨찾기에다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이렇게 열고, 자, 여기에다가 Start Visualizing Your Code Now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클릭을 한번 해보죠.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A는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SSS, 그리고 여기에다가 BBB, 그리고 여기에다가 TTT, 이렇게 내가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A라고 딱 찍어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내가 좀 알고 싶어. 그죠? 그럴 때 이 Visualize Execution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자, 얘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 실행되는 부분이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Next를 눌러봐요. Next를 누르면 요 한 줄이 딱 실행이 됩니다. Next 딱 눌렀어요. 누르니까 요거는 실행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준비를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아하,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글로벌 프레임 이렇게 해서 여기에 A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0번부터 2번까지 있는데 SSS가 들어가 있고 BBB가 들어가 있고 TTT가 들어가 있더라 라는 게 이렇게 자료 구조 형태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요렇게 딱 나오고, 그리고 다시 내가 이 프린트 A를 실행을 하면 이거는 콘솔에다가 출력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프린트 아웃풋 드래그 lower right corner to resize, 뭐 여튼 이런 거 요렇게 크게 키우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next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면, 요거를 실행하면 요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혹은 토글 포인트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이러한 파이썬 튜터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이용을 하신다면,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A에다가 이번에는 제가 숫자 10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자, 넥스트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A에게 10이 들어가 있더라. 그죠? 근데 이 오브젝트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next 하니까 10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맞나요? 예. 근데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객체화가 되어 있어서 뭐 그런 내용이 안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는 문자열을 한번 이렇게 문자열 100을 한번 대입을 시키고 Visualize Execution을 실행을 시켜보죠. 그리고 Next 했어요. 하니까 A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의 메모리 영역에 이렇게, 그리고 Next 하니까 문자열 100이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맞나요?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제가 파이참을 한번 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좀 알고 싶다. 그죠? 알고 싶을 때,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했죠. 그죠?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이 2장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를 컨트롤 C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봤어요. 자, 해서 넥스트 해서 x는 2.0이 들어갔고, 얘는 주석이니까 건너뛰었죠. 그죠? 그 다음에 y 값을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죠. y는 이렇게 해서 35가 되더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y 값을 찍으니까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파이참에서 연산자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반올림 하는 거.
그래서 에디트 디스코드 해서 다시 이걸 갖다 붙이고 다시 비주얼라이즈 해서 자 넥스트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출력을 시켰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를 안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출력은 안 되겠죠. 그런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넥스트 했어요. 출력 안 돼요. 그죠? 그냥 이건 함수니까. 맞나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버렸죠. 이해됩니까? 예. 두 개의 스텝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따로 출력값도 없고 그냥 여기에 변수에 무슨 값을 할당하는 것도 아니니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튼 이러한 파이썬 튜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Learn Python, Java, C, C++, JavaScript, and Rub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 def, define의 약자인데요. 여기에 이제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 넘버를 받아가지고 if not numbers가 넘버가 안 넘어오고 아니라면 숫자가 그냥 0으로 끝내버리고 else라면 이렇게 등등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의 순차적인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my list에다가 이렇게 해서 total 해서 list sum을 이렇게 호출하고 그래서 여기서 호출이 되면서 1로 가서 이 myList에 들어있는 이 변수 값들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또 역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이렇게 파이썬 튜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봤을 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바 튜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도 한 번씩 사용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튜터를 잘 이용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등등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장 변수의 좀 확장된 기능들을 3장으로 제가 따로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실습 강의를 좀 하면서 실습을 같이 하고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복기를 하고 다시 반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고 반복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무리되면 3장이 마무리되면 이제 조건문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조건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왜냐? 조건문 중에서 조건을 우리가 컨디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컨디션 문장, 스테이트먼트, 그 조건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조건 하나로 인해서 내용이 코드가 10줄이 될 게 한 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줄이 돼야 될 게 100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3장 이론을 다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